과세 표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 다시 여러분들이 계속 부동산 세법은요, 과세 요건을 공부하는 거예요. 매번.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은 뭐라고 그랬죠? 세금을 과세하는데 필요한 요건. 4가지. 뭐가 있었어요? 누가 세금 내느냐? 대답하세요.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 그렇죠? 다른 말로는 과세 물건. 다른 말로는 과세 객체. 객체.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세 번째는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느냐?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 그러니까 약자로는 과표라고 해요. 과표. 과세 표준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본이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과세 표준 뜻을 말씀드리면 뜻은 안 나왔어요. 나중에 책에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과세 표준은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다시요.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라는 건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 네? 그죠?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금액. 그런데 이때 나중에 책에 나옵니다. 여기는 없어요. 과세 표준, 그러니까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그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종가세라고 해요. 종가세. 그러니까 이 가짜는 값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표시한다.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데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으로 표시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은 다 대부분 종가세입니다. 대부분 종가세야. 대부분. 그러면 종량세는 수량이나 건수로 표시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수량, 건수.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 시간에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한 건당 6,000원이다. 말소 등기할 때. 기억나요? 건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량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취득세 종가세입니다. 재산세 종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가세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종가세입니다. 거의 종가세인데 등록면허세만 종가세이면서 종량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오늘 유의물에는 없는데 이게 시험 지문이야. 시험에 등록면허세는 종량세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려요. 종가세이면서 종량세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이기 때문에 건수로 표시하기 때문에 종량세도 된다. 그러나 무조건 종량세만 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이면서 종량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종가세야. 취득세도 종가세. 그럼 시험 문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종가세이다. 맞아요. 재산세도 종가세. 종합부동산세도 종가세. 양도소득세도 종가세입니다. 가짜는 값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값가짜. 가격할 때 있잖아요. 가격할 때. 가액할 때 값가짜. 가액으로 표시한다. 종가세. 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몇 프로의 세금 내느냐. 세율. 레이트가 되겠죠?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지난 시간에 세율에 대해서 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안 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세율을 좀 공부했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렸죠, 이제 또. 응? 그래서 3번에 나오는 과세 표준에다가 4번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해가시죠? 지금 거꾸로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율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과세 표준을 공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에는 항상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거의 80, 90%가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한 지 한두 달도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오늘은 과세 표준입니다. 자, 먼저 이제 취득세의 과세 표준부터 공부할 겁니다. 유임을 다 받으셨죠? 취득세 과세 표준. 오늘은 취득세 과세 표준, 등록세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도는 거야, 한 바퀴. 네? 자, 먼저 여러분 유임을 보시게 되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법은 없다고 그랬죠?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인데 취득세 과표는 원칙이 뭐냐? 원칙은 취득자, 여러분이 샀다.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은 뭐냐? 취득자의 신고가액입니다. 취득자의 취득 당시 신고가액. 원칙은 그렇습니다.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해라. 네가 알아서 신고해라. 여러분, 취득세는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요? 뭐 그건 거기 안 나왔는데 그냥 나중에 공부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이렇게 취득일로부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 당시에 네가 알아서 신고해라.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외외는 뭐냐? 외외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라는 건 뭐냐?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시가 표준액.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이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과세관청이라는 건 뭐냐?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어느 때 시가 표준액을 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이 미신고했다.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시. 미신고 시. 미신고 시에는 뭘로 해라? 시가 표준액으로 해라. 미신고 시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해라.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어요? 미신고 시. 두 번째는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 신고 시. 미달 신고. 미신고, 신고하지 않았다. 또는 신고를 했는데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했다.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1억인데요. 여러분이 8천만 원을 신고했다면 1억으로 하라는 얘기지. 이해가세요? 미신고. 신고하지 않았다. 또 신고를 했는데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했다. 이럴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해라.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그랬죠. 증여도. 그러면 내가 상속과 증여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공짜로 받는 거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받는 거고 상속은 살아생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거니까 상속과 증여는 돈 주고 산 금액이 아니거든. 그럴 때는 뭘로 해라? 시가표준액으로 해라. 상속 및 증여.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시가표준액으로 해라. 상속과 증여 시에도 시가표준액으로 해라. 이런 경우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을 하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앞에 항상이 붙습니다.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유의무를 잠깐 보실까요? 자, 1번 보세요. 지금 취득세 과세표준의 제10조는 뭐냐? 지방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쓰세요, 앞에다. 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0조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거기 보세요. 취득세 과표는 줄쳐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 취득 당시 가액이야. 신고가액인데 거기 다만 나왔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자, 연부 취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물건을 사고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게 연부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연부, 1년에 한 번이야. 만약에 내가 3억을 샀는데 3억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억씩 주는 거야. 1억씩. 그러면 1억씩에서 몇 번 줘야 돼요? 3번 줘야 돼. 이게 연부 취득이야. 그러니까 연부 취득은 연 2회에 걸쳐서 결제하는 게 연부 취득이야. 연 2회. 쓰세요. 연 2회. 연 2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뭐가 과표냐? 매회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시험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 금액을 말하는데 그 연부 금액은 매회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거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줄쳐요. 계약 보증금도 포함한다. 우리 계약할 때 보증금 주잖아요. 그 보증금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계약 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불포함 그러면 틀려. 시험에 그렇게 나옵니다. 계약 보증금도 포함한다. 이 항 보니까 취득 당시 가액은 거기 나왔죠? 취득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나왔죠. 줄쳐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또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표시가 없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 미신고도 있지만 미표시죠. 미표시. 신고가 없거나 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바로 뭡니까? 미달신고죠.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 또 적게 신고했다.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는 건 미달신고를 말합니다. 쓰세요. 미달신고.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즉 미달신고할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바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이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관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놓은 금액을 말한다. 자, 사망 별표시 하세요. 참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건물을 건축했다.
자, 여러분, 건축법 아직 안 배웠죠? 응?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법 시간에 건축법에서 건축을 배웁니다. 건축에는 건물을 새롭게 짓는 걸 뭐라고 그랬죠? 신축.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거, 증축. 건물을 낡아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 개축. 건물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해로 인해서 그냥 멸실돼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동일 건물을 지었다, 재축이라고. 건물을 동일 지번상에서 옮겼다. 지금 이 건물의 출입구가 여기 있는데 저걸 봉쇄시켜버리고 이쪽으로 출입구를 만들었어요. 동일 지번상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이전이라고 그래. 이전. 이전.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은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건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건축에서는 무엇은 제외되느냐 거기 나왔죠. 신축과 재축은 제외된다. 별표시. 제외. 신축과 재축은 시험에 말이죠, 포함하면 틀려. 그러니까 참 순간 문제를 풀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 훈련을 하는 거, 훈련. 신축과 재축은 뭐 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이런 증축이라든가 개축, 이전을 말하겠죠. 맞습니까? 건축에는 5가지가 있는데 여기 봐. 신축과 재축은 뭐 한다? 제외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증축과 개축과 이전. 그리고 개수. 줄 쳐요. 개수라는 건 뭐냐? 쓰세요. 대수선을 말합니다. 개수, 대수선. 그러면 여러분, 건물을 보통 리모델링 하는 걸 이제 대수선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트 리모델링 들어봤죠? 그러면 리모델링 하게 되면 건물 가격이 올라갑니까? 예? 일정 부분 올라가는. 그렇죠. 리모델링 하게 되면 당연히 개수해서 리모델링 하면 건물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거나 또 선박. 여러분, 선박 사면 취득세 냅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요. 선박을 사도 취득세 내냐고. 자동차를 사도? 네. 이런 거 들어봤습니다. 취득세는 어느 걸 사야 취득세를 내냐. 토지, 건축물 들어와요.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감각으로 하시라고 그랬어. 옛날에는 나왔지.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강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거 사면 취득세 낸다고 그랬어. 선박을 사도 취득세 내. 차량을 사도 취득세를 내는데 선박과 차량을 뭐 했느냐? 종류를 변경했어. 그거 줄쳐봐요. 종류 변경.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간주 취득이라고 그래요. 선박과 차량을 종류를 변경했다. 종류 변경. 그래서 가액이 증가되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의제 취득이라고 그래. 의제 취득. 또는 간주 취득이라고 그래. 취득으로 보겠다. 자, 쉬운 이야기로 그냥 이해하세요.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그 화물 자동차를 개조해가지고 냉동 트럭으로 만들었어. 일반 트럭을 개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선박을 보자고. 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건만 실을 수 있는 화물 여객선을, 이해를 해야 돼. 화물 여객선을 사람이 탈 수 있는 연안 여객선으로 개조했다. 어때요? 이해가 되죠? 물건만 실을 수 있는 화물 여객선을 연안 여객선으로 개조했다라고 한다면 그 선박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증대될까요? 올라가겠죠? 그걸 종류 변경이라고 해. 내가 산 게 아니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선박을 종류 변경해가지고
가격이 증가되었다. 이것도 법에서는 취득으로 보겠다는 거야. 간주 취득. 취득으로 간주한다. 의제한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하거나 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할 때는 거기 나왔네.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증가한 가액.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요. 선박과 차량을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거나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증가한 가액. 여러분, 내가 전이었어, 전이었는데 이걸 여기다가 밭전짜지요? 농사 짓는 땅이야, 전인데 여기다가 건물을 질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뭘로 만들어야 돼? 대로 만들어, 대. 그래야 여기다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전에서 지목이 뭘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었죠? 이걸 뭐라 그래? 지목 변경이다 그래. 뭐라고요?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가격이 증가된 거야. 이것도 취득으로 의제한다. 그렇지. 취득으로 의제해서 가격이 증가한 것만큼 과표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의 과표로 한다. 그러나 신고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신고한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또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읽는 것조차 힘드니까 나중에 또 업데이트해서 나머지는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세요. 여기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표시 이것도. 제일 밑에 나왔죠.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표를 하는 게 뭐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가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고 용인시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광역단체장이 되겠고 용인시장은 기초단체장입니다. 배우셨죠, 이런 거? 네?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건 뭐냐? 조합, 출처 조합.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용인시의 인근 도시가 어디 있죠? 무슨 시가 있어요? 이천? 이천시도 가까워? 그래, 좋아요. 그러면 용인시장이 있고 이천시장이 있는데 용인시도 지방자치단체, 이천시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이천시장과 이천시와 용인시가 공동사업한다. 그게 조합이야. 별거 아니지. 공동사업 쓰세요. 공동사업.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사업한다. 그러면 조합이 되는 것이다. 좋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했다, 선박을 수입했다. 여러분, 부동산을 수입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어떻게 부동산을 수입해? 그죠? 수입하는 거. 예를 들면 차량과 기계장비라든가 선박 쓰세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다. 거기 위에 나왔잖아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 위에 줄쳐요. 사실상의 취득. 항상이야, 항상. 항상이라고 써요. 항상. 항상. 사실상의 취득의 앞에다 항상. 언제나 이 말이죠. 언제나,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로 한다. 3번 판결문입니다. 여기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문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는 거 있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 여러분, 민사소송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그냥 지방법원에다 하는 거지. 민사소송은. 여러분들 용인에서 뭐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에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면 어디에다 할까요? 행정소송이 되겠죠? 행정소송은 어디에 해야 돼? 서울행정법원에 해야지.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하는 거야. 개인 간의 민사소송은 지방법원. 국가를 상대해서 하는 것은 행정소송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 판사가 판결문 주잖아요. 또 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증명되는 경우. 여러분, 우리 개인은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면 장부가 있습니까? 자동차를 사면 개인은 장부가 있냐고. 없지. 그러나 법인이 자동차를 사면 장부가 있어가지고 회계 처리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네 번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그래서 앞글자 동그라미 주세요. 국, 외, 판, 법, 공, 또 하나 공이 또 나와. 국, 외, 판, 법, 공, 공 이렇게 기억하세요. 국, 외, 앞글자 동그라미 국, 외, 국, 외, 국, 외, 판, 법, 공, 공 이렇게. 국, 국가, 외, 외국, 판, 판결문, 법, 법인장부, 공,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여러분 가로 열고 쓰세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가로 열고 경매 포함.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는 가로 열고 경매 포함. 그래서 약자로 공경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매는 어디서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못 내면 국가가 압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척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못 갚았다. 은행이 경매 신청하는 거지, 법원에다가. 그게 경매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매 방법은 꼭 자산공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경매를 얘기하는 거야. 경매도 포함. 이해갑니까? 그럼 여러분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아파트 감정가 1억짜리를 5천에 샀다. 그럼 5천이 과표야. 감정가가 1억인데 법원에 가서 경매로 3천 주고 샀다. 3천이 과표야. 감정가는 1억짜리를 1억 5천에 샀어. 비싸게. 1억 5천이 과표라고. 이해가요?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경매 포함. 넘기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짜가 또 나오죠? 공짜가 아니라 부. 과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그랬는데 그게 빠졌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원래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신문인데 바뀌었어요.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 여러분, 부동산 거래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뀌었어요. 60일에서 30일로 쓰세요.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용인에다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게 되면 그 용인시 지적과에다 신고하잖아요. 그게 다 국토교통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치면 여러분 아파트 거래된 현상 다 알 수 있잖아. 실거래가.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대신 누가 신고해 주죠? 공인중개사가 신고해 주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갑과 을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하면 그 공인중개사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원래는 60일 했는데 바뀌었어요. 30일 이내.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겠죠. 갑과 을이 1억에 사고 팔았으면 당연히 매매계약서에 1억에 거래한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니까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그리고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앞에 들어가서 공인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입니다. 국외판법 공부. 국외판법 공부 이렇게 5가지인데 내용은 6가지입니다. 판법이 하나 들어갑니다. 법인장부, 국외판법 공부, 국외판법 공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된다. 이해가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취득세 과표는 원칙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해라. 그러나 외회적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때 취득자가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를 했는데 미달하게 신고했다. 또 신고를 했는데 표시하지 않았다. 미표시. 미신고, 미달신고, 미표시. 그리고 상속과 증여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이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으로 해라. 마지막으로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하는 경우는 국, 외, 판, 법, 공, 부가 6가지가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고, 그러나 사실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차량이라든가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본다.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본다. 가격이 증가되는 것만큼이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나 이런 건 나중에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농지법을 배우거든. 농지법 시험 문제 2문제 나오는데 이 전에서 우리 세법에서 나와요. 전에서 대지로 만들려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 뭐라고요? 농지 전용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그러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야. 자, 여기는 안 나와서 좀 어려운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해주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뭘 내야 되느냐?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돼. 뭘 낸다고요? 농지 보존 부담금을 얼마?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내야 돼. 그래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봐. 내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냈다. 100만 원 냈다. 100만 원. 그것도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안 나왔는데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어렵게 나오면 없잖아. 에? 그죠? 다시. 이거는 이제 농지법하고 연결되는 거야. 전에서 대로 만들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낸다. 개별 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내는데 농지 보존 부담금도 취득세 표준에 포함시킨다 쓰세요. 농지 보존 부담금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킨다. 농지 보존 부담금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킨다.
농지 보존 부담금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 거긴 안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취득세 과표 끝냈고요. 바로 등록면허세 과표로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거기다 쓰세요. 종가세도 되면서 종량세도 해당한다. 등록면허세 거기 등록면허세 과표에다가 27조죠. 27조. 등록면허세 과표는 종가세이면서 종량세에 해당한다. 거기 1항 보세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표는 줄체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등기 등록 당시. 그런데 등록면허세도 뭐라고 했어요? 등록자가 신고가액에 따르는데 다만 신고가 없거나 줄긋고 미신고 신고가 없다 그러면 둘째 줄 미신고 아니에요. 또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뭐야? 쓰세요. 미달신고. 미달신고 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자, 이제 융합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야 또 취득세 과표뿐만 아니라 등록세 과표가 딱 한꺼번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표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시험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럼 틀려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야. 그런데 공통상이 뭐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인데 단 똑같아.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신고했는데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었다. 미표시. 신고를 했는데 미달하게 신고했다. 이때는 똑같이 시가 표준액으로 해라. 이해갑니까? 시가 표준액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나왔어요. 사망의 네 번째 다만 나왔어요. 사망의 넷째 줄에 다만 등기 등록 당시 줄체요. 재평가. 재평가했다는 건 다시 평가했다는 것이죠.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격이 달라질 때는 줄체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법이 있어요. 자산재평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재평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네? 재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 토지 같은 거는 가치가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런데 건물은 어떻습니까? 상가 건물은. 새 건물하고 부건물하고 시간이 흐르면 노후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걸 뭐라 그래? 감가상각이다 그럽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가상각이다. 학개론 시간에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고 뭐 비례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격이다.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어? 학개론에서? 학개론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정액법 배웠어? 학개론에서? 이거야 학개론에서. 정액법은 내용연수 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정액법. 내용연수는 뭐야? 건물의 사용 가능연수. 취득가액, 취득원가, 사원금액.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10%.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안 할게, 하지 마. 나중에 배워.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나중에 배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자, 그냥 건물이 10년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100만 원 주고 사왔다. 잔존 가격은 취득가액 10%다. 10만 원. 그러면 10년분에 90만 원이니까 9만 원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냥 이해만 하세요. 100만 원 주고 사왔는데 그게 10년 동안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10년을 사용할 수 있어. 내용연수라는 것은 사용 가능 연수를 말하는 거야. 우리 사람도 평균 수명이 있듯이 건물도 사용 연수가 있다고. 10년. 취득가액 100만 원. 잔존가액은 취득가액 10%니까 10만 원. 그럼 10분에 90만 원이니까 나누기 10년 하니까 9만 원이야. 그러면 건물 100만 원짜리를 1년 동안 사용하면 가치가 9만 원 떨어진다는 거야. 떨어지는 걸 뭐라 그래? 감가상각이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그래. 감가상각. 좋아요. 그런 감가상각.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하게 되면 가치가 달라지겠죠. 에? 원래 100만 원인데 1년 사용하니까 9만 원 가치가 떨어졌잖아. 에? 그러면 장부가액이 갈수록 늘어요, 줄어요? 줄잖아요. 가격이 변경되잖아요. 그 변경된 가액이 과표가 된다, 이런 얘기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만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질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변경된 거.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모르기 때문에 필기하세요, 필기. 자, 지금부터 필기하는 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등록면허세에서 과표, 부동산 등기는 과표가 뭐가 되느냐? 과표. 쓰세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가액이야. 부동산가액. 부동산 등기, 부동산가액. 내가 산 금액이야. 신고가액.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 이런 거 등기한다고 그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어디서 들었긴 들어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과세 대상할 때 공부했을 겁니다.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질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야. 이때 지상권 과표는 뭐냐? 쓰세요. 부동산가액입니다. 부동산가액. 부동산가액. 지역권은 남의 땅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권리야. 주로 민법 시간에 배울 거야. 통행지역권이라고 들어봤어요? 배웠어요? 민법 시간에? 에? 통행지역권. 뭐 조망지역권 들어봤어? 에? 조망지역권. 통행, 남의 땅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권리. 통행지역권. 또 조망지역권. 내가 작가야. 바닷가에 내 땅이 있는데 내 집이 있어. 별장에. 그런데 앞에 남의 땅이 있는데 여보, 당신 땅에다 건물을 지어버리면 내가 바다가 안 보여. 그러니 당신은
거기다 건물 짓지 마 하고 지역권 설정하는 거야. 그게 뭐야? 조망 지역권이야.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에? 조망. 비유가 좋다 이 말이에요. 비유. 조망. 그러면 지역권의 과표는 뭐냐? 요역지가액이야. 요역지가액. 요역지. 자, 이것도 민법 시간에 배우는데,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반대는 뭐 승역지가 되겠는데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전세권은 뭐냐? 전세 금액이야. 전세권 등기하는 거지요. 전세권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야, 을구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거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것들. 을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다 을구에 들어가잖아요. 아직 안 배웠죠?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세요. 자, 저당권은 뭐냐? 우리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 저당권은 뭐냐? 채권 금액이야. 채권 금액.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올 때 은행에서는 1억 한 3천만 원 설정하잖아요. 채권 최고에. 네? 임차권은 뭐냐? 임차권은 과표가 우리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그러잖아. 네?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할 때는 뭐냐? 과표가 보증금이 아니야. 매월 지급되는 월세니까 월 임대차 금액이야. 월 임대차 금액.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월 임대차 금액. 아니야.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이 과표야. 1,000만 원 빼고. 가등기 부동산가액이야. 가등기 부동산가액. 가등기 아직 안 배웠죠? 네? 제가 설명했나요? 가등기. 네? 설명 안 했어요? 가등기도 담보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어. 허기야, 공인중개 자격증 따고서도 실무교에 오면은 가등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그냥 가등기가 있다고만 아세요. 가등기. 과표는 부동산가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공통사항이 뭐냐? 채권금액이야. 돈 받을 채권금액이 있으니까 가압류하는 거고, 가처분도 채권금액입니다. 경매신청도 채권금액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등록면허세 과표 중 채권금액이 아닌 건 이렇게 나와. 여기서 채권금액이 되는 건 4가지가 있어요. 채권금액이 되는 거 4가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앞에다 별표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신청할 때 채권금액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융기관이 돈 받을 채권금액. 가처분도 돈 받을 채권금액이야. 야,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처분을 하면 안 돼?
너 가지고 있는 거 매매하면 안 돼. 매매하거나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남한테 증여해도 안 돼. 매매, 증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가처분 거는 거야. 응? 가처분. 여러분 가처분 한 100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 뭐라고요? 부동산의 가처분은 뭘 공부한다고?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을 금지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매하면 안 돼. 증여도 안 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처분금지 가처분. 그런데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제 가처분은 갑구에 들어갈까 을구에 들어갈까 그런 거 시험에 나와. 갑구일까 을구일까. 그런 거 아직 안 배웠죠? 갑구에 들어가 갑구. 소유권을 가처분 거는 거니까 갑구에 들어가. 그럼 물어보겠어. 자, 이거 배웠으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 그 구갑성 교수가 알려주는 등기법이 나오는 건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을구야. 아주 시험에 잘 나와. 부동산 등기법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시장 어디냐? 갑구야. 그냥 잘 나와.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중에 구갑성 교수님한테 배울 겁니다. 네? 그때 세법 시간에 배웠잖아. 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은 갑구야.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소유권에 의한 가압류, 소유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는 거야. 갑구에 들어가. 그러니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야. 갑구는. 갑구하고 을구 뜻은 뭐냐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게 갑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중에 배우세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사실은 부동산 등기법도 어려워요. 아직은 안 배우죠? 지적법 배우고 있어요? 지금? 지적이 아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고 있냐고. 그래.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 이제 지적법 끝나면 배울 겁니다. 응? 표제부가, 등기부는 제일 앞에란 게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 등기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갑부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이 표제부는 말 그대로 표제부야.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부동산의 역사에 관한 그 족보, 부동산의 족보를 기록하는 게 표제부야. 역사. 응? 역사. 번지수는 몇 번지냐, 지목은 뭐냐, 면적은 얼마냐, 이런 것들 족보가 나오는 거야. 또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족보.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나온다. 시험에 100% 나와.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지상권 부동산가액, 지역권 노역지가액, 전세권 전세금액, 저당권 채권금액,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가등기 부동산가액,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은 채권금액인데, 채권금액이 네 가지가 있어.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그래서 시험 문제에 채권금액이 아닌 것, 그러면 답은 가등기야.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이야. 이해갑니까? 가짜 들어가는 건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인데 채권금액인데 가등기만 부동산가액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이제
재산세 과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가 있었지? 이거 쉽잖아요. 재산세 과세 대상 5가지잖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다시 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에? 재산세 과세 대상 한번 또 써봐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또 한번 써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과표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나왔죠. 1항. 토지와 건물과 주택에 대한 과표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하는 거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어. 토지와 건축물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70%입니다. 그게 뒤에 나와 있나요? 거기 토지 밑에, 아니 넘기지 말고 1항 보니까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까지 한다 이렇게 나왔죠? 어?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이걸 기억해야 돼. 뒤에 넘기면 나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70%라고. 이거 암기하셔야 돼. 그리고 주택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입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이야. 제일 밑에 나왔죠. 제일 밑에. 2페이지 제일 밑에. 선박과 항공기의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런 시험 문제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토지와 건축물은 70%야. 거기 뒷장이 나왔을 겁니다. 시행령, 시행령은 쓰세요. 넘기면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거야.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령인데 시행령 대통령령 109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적용하고 주택은 60%를 적용한다. 그거 암기하셔야 돼. 근데 시험에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 몇 프로? 70%. 토지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야. 주택은 60%야. 이따가 종부세를 배울 텐데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야.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는 60, 어디서는 70, 어디서는 90 배웠긴 배웠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해 드리는 거야. 내가 한꺼번에 그냥. 오늘 한꺼번에 나오잖아. 네. 토지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60%. 근데 이따가 종부세는 다시 90%, 또 95%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응? 됐죠?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럼 봐요.
여러분이 내는 주택은, 봐봐, 봐봐요.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야. 여러분 아파트가 시가 표준액 1억이다. 1억 곱하기 60%면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야. 거기다가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다 까먹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부 재산세는 1000분의 1.5,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배웠어. 근데 전혀 기억이 없어, 지금. 응? 그죠? 주택분 재산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어렵게 나오면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은 0.1%부터 0.4%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 띵한 거야. 그냥 멍해. 멍하다고. 기억나요? 지난주 배운 거? 자료 안 갖고 왔어? 에? 우리 천 선생님? 반장님이야? 응. 반장 나왔어, 안 나왔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주택분 4단계 초과 누진세율 1000분의 1부터 나오잖아. 네, 지난주 했잖아요. 저 지난주 안 아, 했는데. 세법 시간에 왔다니까. 지난주 저 아파가지고. 지지난주. 지난주. 아, 나하고 공부했어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뭘 배우는지만 모르겠다. 이게 막 세법인지. 응? 몇 번 안 와가지고. 아, 그래요? 기억나죠? 네. 보니까 나오잖아. 주택분 재산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이 냈나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3억 원 초과는 1000분의 4. 그건 안 나오고 이건 나와. 주택분 재산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주택분 재산세는 1000분의 1은 0.1이니까 0.1부터 0.4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기억나시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